네, 오늘 또 이제 주말이고 합니다만은 어제 사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뱅크런 사태나 CS 사태와 관련해서 스위스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국에서는 최근에 퍼스트 퍼블릭이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요. 이 그 작은 그 중소형 그런 은행입니다. 다만은 자금 부족한 것을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돈을 모아서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유동성을 30조 정도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한 11개 은행인가 모아서 지원을 했고요. 이 지원이 나온 다음에 바로 그 옐렌 전 의장이고 FRB 의장이고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 이와 같은 흐름 때문에 미국에서였던 예금과 관련된 보호 내지는 외금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을 안 가져도 좋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는 믿어줘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FRB와 재무부가 전력을 투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재무부나 FRB 정책 당국에 대항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하루 전에 미국의 그 빅쇼트의 바로 그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베리가 지금까지 거의 1년 반 정도를 하방 베팅을 하고 뭐 미국 경제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했었는데요. 바로 이제부터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안정될 것이라는 걸로 하루 만에 의견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참고해서 오늘 급상승의 모습을 일부 반도체나 그동안에 덜 갔던 로봇 또 덜 갔던 바닥 종목들의 상승만으로 볼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과거에도 이제 바닥은 두 가지로 보통 나오죠. 쌍바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바닥에서는 개별 종목별 상승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바닥이 진바닥이라 그래서 진짜 바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이 어제 쳤다라고 한다면 어제와 오늘 집중적으로 오르는 섹터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올랐던 섹터 로봇도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서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는 섹터는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국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엔비디아가 가장 많은 상승세, 가장 많이 거래된 거래대금이 큰 종목 10위 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앞으로의 로봇화의 흐름은 트렌드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쪽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그런 면에서 반도체 관련주를 갖고 왔고 제가 이 한국의 반도체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의 힘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당국의 그런 경쟁 관계도 그렇지만 한국도 이 반도체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정부와 삼성 업체 모두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성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글로벌 트렌드니까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꼭 보십사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보유 종목 잠깐 보고 갈 텐데 로봇스타는 뭐 내용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 정성일 매니저께서 설명을 했지만 이 2차 목표치 38% 돌파를 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우주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우주 돌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로봇스타는 여기 보이는 자리 최소 목표치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최고 목표 수익률을 향해서 가보도록 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익절 라인 잘 챙겨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할게요. 12,16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죠. 유명한 종목 3대 D램을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뒤를 이어서 3대 D램 생산 그 회사이고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뭐 똑같이 마이크론이라는 말을 썼지만 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반도체 회사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회사는 이제 패키지와 테스트를 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키징과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후공정에 위치를 하지만 사실 그 로봇이나 또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테스트를 하다
하다 보면은 결국 인공지능적인 요소를 써서 효율화시키면서 이 반도체 불량률을 줄이고 불량품을 잘 골라내는 그런 것들이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 설비 투자에서 있어도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내에서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분야는 테스트라든지 또는 그 후공정 쪽 패키징이나 이런 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최근의 트렌드에서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있지만은 이 종목 또 이 영부채 발행에 성공을 하면서 자본이나 이제 그 부채 뭐 설비 투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트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그런 상태고 지난 10월 저점으로 해서 6개월간 저점을 치고 이제 막 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바닥을 제대로 트리플 바텀을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삼중 바닥이면 집도 팔아서 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이 허접한 종목은 집 팔았다가 집 날리는 수가 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이고 트렌드,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고 인공지능의 그런 흐름에 맞춘 종목이라면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준비된 자료는 바로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게 지금 그 트렌드가 막 잡힐 때는요, 일이 돼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게 된다면 대만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을 못 쓰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걸 전략적인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사설에서도 나오고 있다시피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 대만으로부터 중국으로 반도체 기술이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공격으로 못 쓰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죠. 대만과 한국인데 대만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그런 사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한국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죠. 그만큼 한국에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은 세계 그 소위 인공지능을 포함한 IT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핵심적인 그런 부품 소재를 만드는 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발표가 엊그제 나왔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산업 비전을 보여주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본과도 지금 소재 수출 규제 뭐 등등에 해서 이렇게 서로 간의 협업 관계와 서로 간의 그 교류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공급망 문제는 항상 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망이 제대로 잘 쫙 연결이 됐을 때는 효율성과 생산성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 한국 반도체 벼뜨나 이 대규모 투자 계획에 이어서 K-칩스 법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얘기고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권이 여야로 나눠서 많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역시 뭐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면 서로 상대편이 되어서 치고받고 심하게 싸우죠. 죽게 살기 싸웁니다. 하지만 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친구인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권도 그렇게 이 한국의 미래를 둔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다라는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하나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부 첨단산업 육선 추진, 반도체 바이오 로봇 관련주 주목하자. 근데 모처럼 보던 이제 바이오가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 쭉 보면은 밑에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렸던 제포트에 있는 DB하이텍이 여기 있고요. SNS텍이 여기 있고요. 또 PSK 홀딩스도 제가 편입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그 소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에 간다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충분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 자료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그 네. 평택, 기흥 그쪽 경기도 이제 밑에 그 평택 근처에다가 네. 그 300조라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네. 반도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또 평택에 이제 최근 동북아에서는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안보에 대한 걱정은 좀 덜지 않겠는가. 네, 네. 그래서 아마 300조 그거는 저도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나마이크로는 이제 거기에 있어서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의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어떤 부분이 이제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종목은 하이닉스하고 좀 네.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연구체도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이제 발행을 하고 사실상 하이닉스의 지분 투자가 들어왔다 봐도 과언이 아닌 뭐 그런 상태로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연구체는 기본적으로 채권이 아니라 소위 빚이 아니라 자본으로 취급된다라는 점. 그래서 또 이 베트남 쪽에도 이제 반도체 공장을 또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또 투자를 하는 추가 자금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어쨌든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갔지만 그 여러 가지 소재 부품 회사들이 쭉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소재 부품 반도체 회사들의 큰 성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그럼 요 종목 1차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4,000원 드리고요. 2차 목표치 22,000원 손절 11,0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